일본 역사상 최악의 괴담으로 손꼽히는 소해목 괴담에 얽힌 이야기. 소해목 괴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또 유명한 괴담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섭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한 자, 들은 자에게 죽음이 방문한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 이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짓말이나 유언비어쯤으로 의심해왔으나 메이지 유신 시기 폐번 지원 절차에 따라 일본 전국의 측량과 인구조사를 실시하던 때에 동북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과거엔 마을이었으나 이젠 폐허로 변한 땅을 조사하던 한 공무원이 커다란 나무의 밑둥으로부터 대량의 인골과 함께 소의 머리와 흡사한 동물의 뼈를 발견했다. 공무원은 조사 대장에 인골의 수를 기록해 측량을 마치고 가장 가까운 남쪽의 마을로 옮겼다. 옮긴 마을의 조사까지 마친 공무원은 숙박을 위해 숙소에 머무르는 도중 숙소의 주인에게 앞서 인골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숙소의 주인은 그 관계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라고 운을 뗀 뒤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에도 막부 말기 텐포 3년, 그때부터 수년에 걸쳐 일본엔 엄청난 대기근이 덮쳤다. 그 유명한 에도 말기의 텐포 대기근이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쓰러진 말의 이빨을 받고 날고기를 먹으며 굶주려 쓰러진 시체를 들깨나 새가 와서 뜯어먹는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도 비정하게 음식을 서로 빼앗아 그야말로 죽생만도 못한 상황이다 라고 적힌 비참한 상황이었다. 텐포 4년의 가을, 어느 깊은 밤, 이 남쪽 마을에 한 외지인이 찾아왔다. 휘청휘청 걷는 그의 몸뚱이는 사람이었으되 머리는 그야말로 소와 같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다가가 붙잡으려 하던 그때 낫과 곡괭이 등을 손에 쥔 이웃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나타났다. 그들은 공포 분위기를 잔뜩 조성하며 자기들 마을의 소몰이 축제엔 외진 마을의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 외지인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그대로 사라져갔다. 날이 밝고 마을 곳곳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이웃 마을까지 확인하러 가진 않았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 그 이웃 마을에 다녀온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놀라웠다. 그 이웃 마을엔 사람이나 가축의 기척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이후 이들은 오랫동안 그 사라진 이웃 마을을 소의 마을이라 불렀지만 시간이 흘러 이젠 그 이름조차 부르는 사람도 없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숙소의 주인은 이야기를 마쳤고 허겁지겁 뒷처리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공무원은 이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즉각적인 해석은 보류하기로 했다. 그는 다시 관청으로 돌아와 조사대장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 이야기를 떠올렸고 친밀했던 선배에게 해석을 요청했다.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에도 말기 텐포 연간의 주민 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말해주었다. 글쎄, 대기근 당시엔 굶어 죽은 사람을 가족들이 식량으로 삼아 먹었던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이야기의 마을에선 시체뿐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잡아먹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면하고자 그 의식을 소몰이 축제라고 칭해서 소의 머리가죽을 씌워놓고 잡아 죽인 게 아닐까? 당시에 그 폐허에서 헤아린 인골의 수를 따져보면 거의 마을 주민 전원이었고, 소의 뼈 역시 마을에서 길렀을 가축의 수와 일치하니까 기근의 비참함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워. 어쩌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친형제나 부부간에도 수라와 같은 지경이 돼서 이미 사람이라고는 칭할 수 없었던 거겠지. 또 이런 사실은 외부의 누구한테도 알릴 수 없는 거니까 마을은 계속 고립되고 황폐화되고 남쪽 마을을 포함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을 거야.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함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일은 그냥 우리 선에서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선배의 말을 깊이 받아들인 공무원은 이후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았고 속으로만 묻어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러일 전쟁 시기, 고령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 남자는 전란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손주들을 불러 모아 무심코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손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당시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었다.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했던 남쪽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 사람 모두를 소몰이 축제라고 칭하며 사냥하고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의 뼈 모두를 누가 어떻게 묻었겠는가? 이 때문에 소해목 이야기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야기되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자 또는 이야기한 자에 대해선 저주의 말이 붙게 되었다.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고 내용도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해목 이야기를 알고 있다. 사물의 본질을 찌른 이 이야기는 그것 자체에 혼이 머물고 있어서 널리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이다.